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강민서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로 뛰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화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기억, 정체성,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까지. 민서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욱신거리고 온몸은 화상과 타박상으로 얼룩져 있었다. 강민서 씨, 괜찮으신가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비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안개처럼 흐릿했고 남은 건 단편적인 이미지들 뿐이었다. 소방관 헬멧, 불타는 건물, 그리고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 제가 누구죠? 민서가 중얼거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 회복될 수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름, 나이 32세, 서울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라는 기본 정보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반지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반지는 낯설기만 했다. 이건 뭐죠? 그는 물었다. 의사는 모른다고 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반지의 주인을 아는 이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서는 퇴원해 소방서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는 그들의 얼굴이 낯설었다. 민서야. 괜찮아. 그날 진짜 무서웠어. 동료인 하영이 걱정스레 말했다. 민서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알지 못했다. 단 하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자신이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작은 원룸. 소박하지만 깔끔한 공간. 벽에는 낯선 그림이 걸려 있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 그리고 그 위로 흩날리는 새들. 그림 아래에는 준혁이라는 서명이 작게 적혀 있었다. 민서는 그림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소방서에서 민서는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단지 강민서 소방관께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민서야. 내가 날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준혁.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혼란에 빠졌다. 준혁.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애절한 말을? 그는 편지를 구겨버리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그 이름. 준혁.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서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 화재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 한복판의 광장에서 그는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20대 후반. 키가 크고 마른 체격. 손에 스케치북을 든 남자. 그의 눈은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 씨, 남자가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준혁이에요. 민서는 그를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애정은 민서의 가슴을 흔들었다. 저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민서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준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친구였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갔다. 불꽃,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던 기억. 하지만 그것은 너무 희미해서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준혁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다. 미안하지만 전 당신을 모릅니다. 준혁은 멀어지는 민서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내가 널 어떻게 잊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서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준혁이라는 이름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왜일까? 그는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소방관이었고, 남들이 보기에 강인한 남자였다. 하지만 준혁의 편지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준혁의 작업실을 찾게 되었다. 동료가 말해준 주소였다. 그림 그리는 친구가 너 찾더라. 혹시 기억날까 싶어서 하영의 말에 민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있었다. 문을 열자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준혁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왔어,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절박한 걸까? 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는 거지? 민서가 물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미안해요. 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준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네가 기억할 때까지. 그날 밤 민서는 꿈을 꿨다. 불타는 건물. 연기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던 장면? 그리고 그 손은 준혁의 것이었다.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서는 꿈에서 깬 후에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에 쥔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반지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깃든 듯한 섬세한 흔적.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뭘 잊고 있는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남자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작업실에 가득했던 그림들. 민서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소방서에서 민서는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몰두했다.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훈련은 그의 몸을 혹사시켰지만 마음의 혼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러나 점심시간, 하영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서야. 그 화가 친구, 준혁이. 어제 또 너 찾으러 왔었어. 민서는 숟가락을 멈췄다. 왜 자꾸 날 찾는 거지? 내가 그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 너희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봐. 사고 전엔 자주 같이 다녔잖아. 같이 다녔다고. 민서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기억 속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응. 너희 둘, 진짜 친했어. 거의 매일부터 다녔지.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준혁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 친구. 그 이상.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자신을 이성적이고 강한 남자로 여겼다. 소방관으로서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준혁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흔들었다. 그날 오후, 민서는 다시 준혁의 작업실로 향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준혁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민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날 아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작업실은 여전히 물감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새로운 그림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번엔 불타는 건물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초상화였다. 민서는 그 그림이 자신을 닮았다는 걸 직감했다. 이거 나야. 민서가 물었다.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그리고 싶었어. 사고 전에도. 난 항상 널 그리고 있었지.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자신은 강인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왜 날 그린 거지? 우리가 어떤 관계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서야. 우린 연인이었다. 그 말은 민서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뭐? 그럴 리 없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준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는 다시 손을 뺐다. 미안해. 준혁 씨. 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작업실을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온 민서는 차가운 서울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준혁의 말이 거짓 같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쥔 반지는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 뒤, 민서는 소방서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이번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서와 준혁이 함께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한강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미소를 보았다. 그 미소는 지금의 그와 너무 달랐다. 행복해 보였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준혁을 다시 찾아갔다. 이게 정말 우리야. 민서가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서야. 이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야. 민서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널 사랑했었다면? 왜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내가 잊었어도 난 아직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다시 기억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밤, 민서는 또 꿈을 꿨다. 이번엔 준혁이 그의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는 꿈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민서는 행복했다. 꿈속에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졌다. 민서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매일 밤, 그는 불타는 건물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준혁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준혁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연기와 화염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민서는 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졌다. 준혁의 말, 사진, 그리고 그의 손에 쥔 반지는 모두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조각들을 맞추는 법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소방관으로서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준혁이 말한 사랑, 그 감정은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었다. 어느 날, 민서는 소방서에서 옛 동료들과의 대화 중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 민서, 너 사고 전에 진짜 멋진 놈이었어. 동료인 태연이 말했다. 특히 준혁이랑 있을 때. 너 완전 달라졌지? 눈빛이 반짝였어. 민서는 태연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그와 그렇게 가까웠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둘은 뭐랄까? 서로를 완성하는 것 같았어. 사고 전엔 다들 너희를 부러워했지.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준혁의 존재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민서는 준혁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그의 작업실이 아니라 한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준혁이 그를 초대한 곳이었다. 여기. 우리가 자주 왔던 곳이야.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왜 날 포기하지 않는 거지? 민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넌 내 전부였어. 민서야. 네가 날 잊었어도 난 널 잊을 수 없어. 그 말에 민서는 가슴이 아렸다. 그는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실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미안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서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민서는 또 다른 꿈을 꿨다. 이번엔 준혁과 함께 한강변에서 불꽃놀이를 보는 장면이었다. 준혁이 그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서야. 넌 내 영웅이야. 꿈속의 준혁이 말했다. 민서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며칠 뒤 소방서에서 큰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장비를 챙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타는 아파트. 연기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그 사명감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준혁이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서 있었다. 민서. 준혁이 외쳤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민서를 본 순간 안도감이 스쳐갔다. 여기서 뭐해? 민서가 소리쳤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내가 걱정돼서. 민서는 준혁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준혁을 밀어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연기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그의 시야는 흐릿했고 온몸은 뜨거운 열기로 타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준혁을 구해야 해. 그는 준혁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는 무너진 잔해를 헤치며 출구를 찾았다. 연기가 그의 폐를 채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장면이 스쳐갔다. 과거의 화재 현장. 그가 누군가를 구하려던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은 준혁이었다. 민서. 멀리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렸다. 그는 준혁이 무너진 벽 아래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아. 내가 구할게. 민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는 자네를 들어 올리며 준혁을 끌어냈다. 그들은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왔다. 민서는 준혁을 품에 안고 숨을 몰아쉬었다. 왜 거기 있었던 거야? 민서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넌 항상 사람들을 구하러 가잖아. 나도 널 지키고 싶었어.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서는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병원에서 민서는 준혁의 곁을 지켰다. 준혁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널 잊어서. 준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날 잊지 않았어. 내 심장은 날 기억하고 있어. 그날 밤 민서는 준혁의 작업실로 돌아갔다. 그는 준혁의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그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한강변, 불꽃놀이, 그리고 민서가 준혁을 안고 있는 순간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다. 준혁아,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정말 널 사랑했었나? 준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응. 민서야. 그리고 나도 널 사랑했어. 지금도. 앞으로도.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여전히 모든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준혁의 곁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민서의 기억은 여전히 단편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준혁과 시간을 보낼수록 과거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준혁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넌 항상 나를 웃게 했어. 준혁이 말했다. 넌 소방관이지만 내 옆에선 그냥 민서였지. 민서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는 소방관으로서 남들이 기대하는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준혁과의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민서는 소방서에서 동료들과의 대화 중 자신의 과거를 더 알게 되었다. 민서.
너 사고 전에 준혁이랑 결혼할 계획이었다고 했잖아. 하영이 무심코 말했다. 민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결혼. 하영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민서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준혁을 찾아갔다. 우리가 결혼하려 했다는 게 사실이야. 민서가 물었다.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넌 내게 프러포즈 했었어. 사고 전날 밤. 민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쥔 반지는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내가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안았다. 그거면 충분해. 민서야. 민서는 점점 더 준혁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준혁의 곁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다. 준혁은 민서에게 그들의 첫 만남, 첫 데이트, 그리고 첫 키스를 이야기했다. 민서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준혁을 사랑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볼까 고민했다. 그는 소방관으로서 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어느 날, 민서는 소방서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민서. 그 화가랑 다시 잘 지내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한 동료가 말했다.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날 밤, 민서는 준혁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난 우리가 함께여도 괜찮을까 걱정돼. 준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상관없어. 그 말은 민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준혁을 안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아갔다. 어느 겨울날, 그들은 한강변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민서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혁아, 내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 난 너를 사랑해.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민서야. 그들은 서로를 안고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준혁에게 속삭였다.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 기억의 공백,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넘어섰다. 민서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혼란 속에 있지 않았다.